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 적천수 561회 시간입니다. 실전 적천수 2기는 301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전 적천수 영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1기 영상은 실전 적천수 001부터 242회까지입니다.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실전 적천수 1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축의 지장간에 관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지장간에는 계신기라는 오행이 있습니다만은 지장간에 없는 것은 인종을 해보는 것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평관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정편을 가리지 않으니까 평관이라고 말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관성입니다. 계수는 대좌입니다. 계수에서 축을 보면 대가 됩니다. 남녀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직장에서 열심히 잘하고 한자리 제대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정축입니다. 남명의 명을 나눠서 보면 남명의 입장에서는 관성이 자식입니다. 묘궁의 대잔이 자식이 고집불통일 것입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축이 여자라면, 여자의 명식이라면 내 남편은 고집쟁이고 내 남편은 지멋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축인 여자인 나와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아파서 내가 간병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축 안에 있는 신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금은 정화의 재성입니다. 신금에서 축토를 보면, 신금에서 축토를 보면 양좌가 됩니다. 양이지만 양 하나로만 보시지 마시고 월화천반의 모습을 전체를 다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산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 유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친이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무능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병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축인 내가 의료, 종교, 봉사, 교육, 상담업, 활인업으로 산다면 내 부모님은 나의 업상대체 때문에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편제가 양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업상대체로 의료, 종교, 봉사, 교육, 상담, 활인업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 됩니다. 정축은 아픈 사람처럼, 없는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소리 안 내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명여명으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축이 남자라면, 남자인 나의 사주라면 내 아내가 양자이니까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정성껏 간호를 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편재인 신금이 나를 요양간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운성에서의 대쇠, 묘, 양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고법에서 말하는 월화천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에서 축을 보면 식신이고 12운성으로 묘입니다. 거기다가 편재를 보면 양입니다. 아내가 아프든지 내가 아프든지 서로 도와서 간병하고 도우면서 요양시켜 줄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정축이 여자라면 시어머니가 업상대처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시어머니가 의료봉사, 종교, 교육, 상담, 할인업 같은 것을 하고 산다면 시어머니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시어머니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재성이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기의 마지막 글자 신은 바로 정축의 일간 정화의 식상입니다. 묘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가두어 두는 스타일, 정신적으로 활동이 머리가 비상하고 잘 돌아가는데 활동성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정축일주 내가 활동성이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보통 비상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예 바닥입니다. 중간에 80%에 해당하는 70%나 80%에 해당하는 보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머리가 한쪽 방향으로 이상하게 발전되어 있거나 아니면 뽕꼬라가 돼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축은 식신을 보면 묘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묘궁의 묘라 사교성이 없습니다. 화토동법이라 정화도 자자인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축은 보험에 들거나 예금을 해서 늘 병원비나 어떤 사고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관성, 인성의 업으로 살아야 합니다. 관성이라면 공무원이거나 직장생활 하거나 그 비슷한 일들, 준공무원 같은 일을 하거나 허가증, 자격증, 면허증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명여명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식신이 묘기 때문에 남명 입장에서는 장모와 무정합니다. 그리고 장모하고 인연이 없으니 내가 장모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서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인연이 가까이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돈으로는 정축인 나에게, 남명인 나에게 손해는 없습니다. 장모가 내 돈을 가져갈 일도 없고 손해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가 정축인 경우에는 묘궁묘자라 병약한 체질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 자식으로 인한 유산, 낙태, 기타 자식의 아픔, 자식의 병약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축이 여명이면 내 자식은 똑똑한 아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개신기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없는 것이 인성이 없습니다. 비견급제도 없지만 보통 비견급제는 그냥 비견급제의 특성으로 넘어갑니다만 오늘은 사주를 하나 올려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우선 인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은 대종입니다. 간목을 인종해서 보니까 정화의 인성은 대종입니다. 묘궁이라서 학업 성취가 좀 어렵습니다. 크게 성공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가르치는 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종교적인 물상 가운 입은 제복 갖추는 형식
군, 검, 경찰 전문직 아니면 인성으로 공부하는 것, 자격증, 허가증, 면허증으로 공부하는 것, 의료, 종교, 할인업에 종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업상대체입니다. 이렇게 살면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화는, 정축의 정화는 주작이라서 말을 잘합니다. 말하는데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또한 잘난 척합니다. 정축은 퇴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명이나 이명이나 똑같습니다. 남 앞에서 우쭐대 보지만 곧바로 후회합니다. 정축은 바로 퇴신이라 망설임 때문에 그런 우쭐대거나 망설이거나 하는 것 때문에 곧 후회합니다. 그것이 바로 퇴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축, 정미, 임진, 임술이 퇴신입니다. 퇴신에 관한 것은 서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축은 변덕이 많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넘기지도 않고 진행을 다 해버렸습니다. 백호의 주작이라 말이 많습니다. 잘난 척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또한 망설임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할 때 행동할 때 못하고 엉뚱한데 행동할 때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것 때문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퇴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축은 모친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닌데 부친이 문제가 있습니다. 부친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모친하고의 관계도 애매하게 특별히 좋지 않습니다. 인성이 묘궁의 대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묘궁이 아니라면 전문직업으로 잘 나가겠지만 묘궁이라 그런대로 모친 때문에 먹고는 살지만 묘궁이라서 나와 모친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대개 정축일주는 내가 정축이라면 내 부모와 내 아버지의 사이가 되게 안 좋다. 키포인트입니다. 정축은 재물로서의 식재관이 있는데 식재관은 좋습니다. 좋은데 남에게 인색하고 베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정축뿐만 아니라 일지의 묘고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술, 총미가 모두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축은 계수라는 관, 신금이라는 재성, 기토라는 식상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남에게 대단히 구두쇠 노릇하고 남을 위해서 잘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비싼 차를 사거나 비싼 치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단히 인색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정축은 남연살, 여연살이 다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파워포인트는 여연의 이야기는 안 써놨습니다만 여연살이 있는 것이 정축입니다. 특히 여명의 경우는 심리적으로 변화가 극심합니다. 이 감정 변화가 극심해서 잘난 체 하다가 변덕 부렸다가 그리고 후회했다가 이게 연속이 되는 것이 특히 여명 정축입니다. 여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연을 키포인트 올리지 않았습니다. 급제, 비견급제에 관한 이야기는 급제의 오행을 올린 사주를 간단하게 이렇게 사주는 아닙니다만 명식을 간단하게 보면서 급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축의 일지, 축도 안에는 신금이 들어있습니다. 신금은 정화에게 바로 재성입니다. 그런데 행운으로 오거나 안 그러면 원국 천간에 병화가 있을 경우에는 정축은 나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간에는 지금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은 월간에는 병화가 축토 안에 들어있는 신금과 병신합을 해서 내 안에 내 재물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축 옆에 행운이 병화가 있거나 행운으로 오는 경우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동업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돈을 가져가는 급제가 원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급제가 다 가져가 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에 정축일주가 일주의 아내가 이혼하자면서 나가면 뭐 그런 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처가 내 아내가 축이라는 묘 안에 들어박히기 싫어서 다른 병이라는 사람 보고 눈이 맞아서 가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나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가버리니까 지가 죽지 않고 살려고 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 입장에서는 한이 맺히고 괘씸하고 하지만 그것은 나의 업보지 내 아내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나하고 같이 살면 창고에 갇혀서 숨 막힐 정도로 죽어버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도 않다면, 내 아내가 그렇지도 않다면 오랜 병환이거나 내가 무능한 내 아내를 돌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원국에 급제가 있는 경우 혹은 행운으로 급제가 20대, 30대, 40대 오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